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북 안동지원의 지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해왔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와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 탄핵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요.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헌법 65조에 따르면 네. 고위공무원,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장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법관들에 대해서도 그 법관이 직무집행 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등 탄핵 제도를 갖고 있는 선진 외국들에서는 그 탄핵 중에 특히 법관 탄핵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관에게는 각 나라가 어느 정도의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소신 있는 판결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 신분 보장만 해주다 보면 비리 법관들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 그래서 탄핵을 가지고 문제 있는 법관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껏 사법부를 일종의 성역으로 네. 치부해 온 면이 있어서 법관에 대한 탄핵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이 안 된 것입니다. 네. 안동지원 판사들이 탄핵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 독립이 침해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사법상 재판 독립이 범죄 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재판 독립은 헌법 103조가 네.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형사법 위반이 되려면 형법의 직권남용죄 네. 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고도 입증을 요하는 것이기 아하. 때문에 직권남용에서의 직권의 범위를 좁게 보면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헌법상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지금까지의 증거만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직무상의 행위가 헌법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므로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네, 교수님을 비롯해서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이 탄핵을 요구해왔는데 네. 이 법원 내부에서 네. 법관들의 동료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한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법원 수뇌부라든지 법원 행정처, 대법원 등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 방안들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일을 벌여왔지만 일선 재판을 하는 법관들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종의 법관 스스로에 의한 어떤 이 용기 있는 저는 양심 선언이었다라고 의무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신호탄이 돼서 일선 소장 법관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네, 탄핵 대상에 대한 두 가지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서 예. 재판의 방향을 논의하거나 자문을 하는 행위, 예. 그리고 특정 재판을 맡고 있는 일선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예. 재판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 이 두 예. 가지를 제시했는데 예. 그 두 가지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이외에 예를 들어서 또 지금 그 의혹으로 제기되어 네. 있는 그러니까 법관들을 사찰하고 그 사찰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3조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추가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안동지원 판사분들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나서 재판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자문을 준 것. 이거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상권 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선 재판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재판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또한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위헌 행위인 것이고 또 추가한다면 법관 사찰하고 그 문건 작성 지시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법농단 시국회의. 네. 이곳에서는 탄핵 대상으로 현직 판사 6명 정도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명 정도면 지금 뭐 최소한입니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그 이때까지 검찰 수사나 본인의 그에 대한 인정 네, 등에 근거해서 지금 헌법이나 법률을 직무행위를 통해서 위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네. 그 최소한의 6명의 현직 판사들을 지금 탄핵해달라고 지금 이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데 네, 이 대표 법관들에게 네.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달라 이렇게 안동지원 판사들이 요청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채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 내규에 할 것 같으면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거든요. 저는 10분 이상이 분명히 동의할 것이라 보고 상정이 됐을 때 물론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안동지원의 6분의 판사들이 용기를 낸 이상 이게 큰 흐름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탄핵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해서 이게 어떤 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닌 거고요. 물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예. 탄핵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참을 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제 예. 의결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우리가 봤듯이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의 심리 공판을 열고 또 평의를 거쳐서 9분의 헌법재판관 중에 6분 이상이 네. 그 법관이 직무행위상 위헌위법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제 탄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기소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특별재판부 설치, 그러니까 법정 사법 논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다른 연루자들을 재판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안이 네.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일부 야당을 제외한 여야가 이걸 11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특별재판부법이 제출된 이유는요. 지금 서울중앙지법만 하더라도 이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형사합의부 내에 부패전담부 네. 7개 중에 그 7분의 재판장 중에 5분의 재판장이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이 법안이 제출된 건데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이 기소되는 날까지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중에 하나에 무작위 배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특별재판부법이 국회에 제출되자 법원에서 네. 서울중앙지법에 3개의 형사합의부를 더 신설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 사법농단 사건이나 그 사건 당사자들과 관련이 적은 판사들을 포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것이야말로 그 특별재판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네. 법원 내에 셀프 특별재판부의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네. 것입니다.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공정성 시비가 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추락한 사법부의 위신, 권위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